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국, 다시 말해서 이 구멍의 94%가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한빛원전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다수의 공국은 또 부실공사와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진상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원전 폐쇄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의 김용국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용국입니다. 네, 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이 공국의 대부분이 한빛원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좀 문제를 제기해 오셨고 또 그런 개연성도 이야기를 해왔던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영광 3, 4호기 건설 할 때요. 네. 그게 이제 89년도 12월 달에 건설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설이 최초 콘크리트이 타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바로 이제 90년도에 저희들한테 이제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었고 또 영광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보들은 지금 부실공사를 너무나 심하게 하고 있다. 영광 1, 2호기하고 지금 3, 4호기가 건설 공사를 하는데 많이 틀리다. 너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네. 당시 제보가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실공사의 원인은 바로 원전의 공국의 원인은 부실공사였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당시 이 원전을 만들던 회사가 현대건설이었나요? 현대건설이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국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청취자분들이 다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도 문제지만요. 당시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했던 데는 이제 한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2000년도부터 이제 분할돼서 지금 한수원이라고 그러지만 당시에 한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계속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현대건설 쪽에 24시간 공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사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사에 대한. 그리고 또 한전도 관리 감독,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일했던 당시의 과기처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된 사용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버린 거죠. 다 구멍이 뚫려본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공사를 하는데 저녁에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당시 1, 2, 3, 4월 3월달 이럴 때 같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연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감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갔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한빛원전 민간 합동조사단이 직접 이 조사를 했고 또 한빛원전의 안전성 검증 조사 보고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예. 어떤 이야기들,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까? 이 공국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공사가 된 것을 직접 이제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건지 공국이 네. 공국은 또 어떤 형태로 생긴 건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관리 감독은 제대로 돼 있었던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경락 건물이고 그다음에 경락 철판에 대한 경락 철판이 이제 두께가 얇아진 부식에 의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1, 2, 3, 4, 5, 6호기에 대한 기기 건전성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지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1년
6개월, 네. 18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영광 국민들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합동 조사단에서 그 아래 수십 년 동안 건설 운영하면서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공국의 문제는 많이 좀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이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 좀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이 보고에서 나온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18개월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증기 발생기가에 망치가 있었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환영 공국이 있었다는 것 있는데 그러면 이제 증기 발생기에 이게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증기 발생기에 망치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증기 발생기를 교체를 하는데 네.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제작 과정 중에 새롭게 들어온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작 과정 중에 그 부적합 사항이라고 지금 이 관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인치가 더 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전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아는지 그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설치 과정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왔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배관을 다 자르지도 않고 들어버렸다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전의 문제, 영광 국민들 직접 원전과 이 밀접하게 바로 근처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위험성, 안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실 텐데 어떤 해법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총리실에 그 8월 19일 날 그 영광에서 대표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광 3, 4호기에 대한 것들에 3, 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합동조사단도 이렇게 했고 그 전에 안전성 점검단도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치로 연결되는 어떤 이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리 훈령이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회에서 진상조사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이걸 해야만이 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3, 4호기 부실공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합동조사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행 계획서 제출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8월 달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규제 실패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규제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독립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 독립성을 요구했지만 이게 이제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의 김영국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